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법사위원장님께서 저희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발언했을 때 계속 그 평가를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뭐 의사진행 발언이라면 또 제가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은 조배숙 의원께서 본질의를 하는데 본질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사회를 보시는 위원장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법사위원장께서 법사위원들에 대한 상급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깐 주진 의원님 발언 시간 드릴 테니까 잠깐만 멈춰 주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조배숙 의원님과 무관하게 제가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잠깐 들어보세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140만 왔고 자동 분류가 돼서 법사위로 왔잖아요. 그러면 법사위원장으로서 그거 하면 안 됩니까? 하면 안 돼요? 해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리고 검사 탄핵 청문회도 본회의에서 법사위로 회부했어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사위에서 기왕 한 일이고 또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자꾸 불법을 주장하거나 위원장이 무슨 편법을 사용해서 하는 듯한 그런 것은 자제해달라고 오늘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법대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죠. 그리고 내용을 주장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근데 법사위에서 법대로 진행되는 회의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시면 위원장으로서 이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는 그럼 뭐가 됩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하면서 내용상 얼마든지 주장하시라고요. 그것이 못마땅하더라도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하세요. 그러면은 아니 본질의 시간이 이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법사위원으로서 질문하는 시간이 보장돼 있잖아요. 이게 질의 순서나 답변 토론이라는 게 서로 쌍방간에 공방이 오고 가는 거거든요. 저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을 하고 나면 그 발언이 국민의힘 의견인데 상대방 측이나 민주당 의원들께서 반론을 제기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반론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법사위원장께서 그 질의 순서를 무시하고 들어오셔서 발언을 하는 것은 발언 시간이나 공정성이나 진행의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께서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 순서가 위원장님 순서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매번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서는 그게 어떻게 공정한 진행이 되겠습니까? 여기 잠깐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발언 정지 시켜주고요. 아니 시간 보장한다고요. 시간 보장한다고요. 자 보세요. 자 위원장은요 국회법상 질서를 유지하고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고 해야 되는 권한이 다 있어요. 국회법이 다 돼 있습니다. 국회법 49조 1항에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계를 위원장이 진행을 함으로써 진행하는 발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진우 의원님 말대로 제가 무슨 기계처럼 주진우 의원 질의하세요. 끝났으니까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박은정 의원 질의하세요. 이것만 해야 됩니까? 그게 원칙이죠. 무슨 그게 원칙입니까? 국회법 49조를 읽어보세요. 국회법 49조 1항을 읽어보시라고요. 그리고 52조 2항을 읽어보시고 국회법 145조 1항 2항을 읽어보세요. 국회법 좀 공부하고 들어오세요. 자, 주진우 의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저희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할 때도 심지어 법사위원으로서 발언할 때는 위원장석에서 내려오라고까지 민주당에 주장했었어요. 그만큼 회의 진행은 공정해야 되는 것이고 시간 배분에 있어서 매번 그 순서를 저는 문제 삼는 건데 발언의 그 시간 분량도 너무 많을 뿐더러 순서가 국민의힘 얘기하고 법사위원장 말씀하시고 또 민주당 의원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저는 이 부분은 계속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정책 질의로 넘어가서 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아주 강력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처벌 범위도 넓어졌고 처벌 수위도 아주 높아졌어요. 그리고 저는 딥페이크 범죄가 폐해가 아주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올해 8월까지 기소된 현황을 보니까요. 이 그 허위 영상물 편집 반포 등이라는 규정이 적용돼서 기소된 게 29건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불과 4명만 구속 기소가 됐고 21명이 불구속 기소됐고 4명이 벌금 처분이 내려졌거든요. 이 여러 원인이 중첩됐지만 이 정도면은 범죄 대응 효과가 거의 유명무실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원에 이건 뭐 법원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 사회 현상이 좀 심각하니까. 근데 제가 접수 현황을 봤더니 이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22건이 접수가 됐어요. 근데 기소는 29건만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겨우 10% 정도만 기소가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신고 안 되는 암수 범죄율이 높은데 이걸 접수할 정도라면 굉장히 피해가 심각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기소율이 10%밖에 안 돼요. 물론 이건 제가 법무부 때도 질의할 내용이지만 이거는 영장이라든지 양형 기준에 있어서 이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도를 존경하는 재판장님들께서 좀 상당히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 사법연수원, 양형위원회가 동시에 작동을 해줘야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먼저 권기현 사법연수원장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온라인 교육도 하고 성범죄 전담 재판부 교육도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지금 딥페이크 강좌가 딱 그 딥페이크를 찍어서 강좌가 개설돼 있습니까? 예, 지금 그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정 주제 세미나로 그래가지고 재판 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부분까지도 예, 함께 좋습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하시는 건 하시는데 이렇게 딥페이크 범죄 사회가 떠들썩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온라인 교육으로 딥페이크 범죄 수법이라든지 어차피 재판장들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법무부가 또 해야 되는 일이지만 법원 행정처나 어떤 그 법원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온라인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만들어서 조금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유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법원 행정처장님께도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예.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발률이 너무 떨어지는데 우리가 법익균형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보통 피의자와 피고인 인권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만큼 피해자 인권도 중요하고 이거는 제가 왜 이거를 걱정하냐면 딥페이크 범죄는 너무 범죄에 노출되는 가능성이 너무 무작위고 너무 커요. 누구나 당할 수 있고 사진 한 장만 있으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거의 마약 사범 이상에 준해서 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은밀한 범죄다 보니까 대부분 다크웹이나 이런 거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영장을 어느 정도는 좀 신속하고 좀 어느 정도 범위를 넓게 받아야 저는 추적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사 실무를 한번 담당해 본 사람으로서 이 현실적인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균형을 잡으면서도 현 실태에 대한 교육과 어떤 영장 발부 기준에 대한 좀 고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원 행정처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그 이상원 양형위원장님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이 양형위원회의 운영 그 실태를 보니까 이게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이 바뀌는 게 양형위원회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 2년의 첫 번째 회의에서 뭘 바꿀지를 결정을 하고 그것을 심의해서 2년 내에 바꿔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되게 그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서 양형을 올리는 거를 되게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근데 비판하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너무 늦었어요. 대응이. 그러니까 실컷 기술유출 범죄에서 지금 100조가 국부가 유출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데 이게 지금 항상 좀 늦단 말이죠. 근데 딥페이크 범죄 어떻습니까? 지금 통과됐는데 양형위원회 지금 보면 2년마다 한 번씩 범죄를 선정해서 대응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끼워 넣어서더라도 빨리 양형 기준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부분이 제가 양형위원장을 맡고 나서 느낀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 양형 기준을 설정을 하고 자꾸 이제 수정하는 작업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하지만 제가 현실을 보니까 이제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요.
그렇게 계속 하는 게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 한 기가 시작되면 초반부에 그때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걸 중심으로 대상군을 설정하고 그걸 중심으로 2년간 하게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굉장히 시급한 것은 중간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더 집어넣어서 하기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한계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좀 뭐 기관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양형위원회 많이 인적 물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보다 원활하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추가로 주 의원님 말씀을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 딥페이크 범죄 피해에 대한 심각성 상황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주신 그 말씀 부분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양형 기준이라고 하는 게 경험적인 접근을 위주로 하면서 거기다가 규범적인 조정을 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대두되고 있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양형 기준에 반영하기는 구조적으로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일선에서 기존의 어떤 법정형 범위 내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주신 그 이제 상황 인식은 저희들이 공유를 해서 잘 충실히 한번 반영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